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04에서 105쪽 꺾은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겨울철에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들이닥치는 추위를 한파라고 하는데요.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면 한파주의보가 발령되게 돼요. 평소에도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겠지만 이런 한파가 닥치면 특히 더 따뜻하게 입어야 할 거예요. 그럼 최저기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날씨 예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기온 자료를 꺾은선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2월 최고 기온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이것을 보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표를 보면 기온의 변화는 어떠한가요? 14일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조사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네, 7일, 14일, 21일, 28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날은 8.8도인 7일이었고 가장 낮은 날은 1.6도인 14일이었네요. 그렇다면 꺾은선 그래프의 가로에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까요? 네, 날짜를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가로에는 7일, 14일, 21일, 28일과 같은 날짜를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로에는 기온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꺾은선 그래프에 가로는 날짜로 세로는 기온으로 결정하였죠. 그러면 디귿은 날짜가 될 거고요. 니은은 기온이 되겠죠. 기억은 기온을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제 세로눈금 한 칸의 크기를 결정해야 할 텐데요. 전체 세로눈금의 칸수가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선이 있고 굵은 선이 있네요. 그럼 굵은 선 먼저 세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가장 높은 기온은 8.8도이죠? 그러니까 굵은 선 한 칸은 1도를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는 선이 남았어요. 가는 선을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이를 5칸으로 나누었으니까 가는 선 한 칸은 0.2도를 나타내게 되네요. 이제 날짜별로 기온에 따라 점을 먼저 찍어야겠죠. 날짜는 7일, 14일, 21일, 28일이 되고요. 7일에는 8.8도예요. 8하고 0.8이 더 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14일에는 1.6도니까 1, 1.2, 1.4, 1.6도 되겠네요. 21일에는 2.4도예요. 2, 2.2, 2.4, 28일에는 6.4도죠. 6, 6.2, 6.4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점끼리 선분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꺾은선 그래프의 제목을 써야겠죠? 제목은 표와 마찬가지로 2월 최고 기온으로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느 지역의 연도별 적설량을 조사해서 나타내 보았어요. 적설량이 무엇이죠? 적설량은 눈이 쌓인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도별로 눈이 얼마나 왔는지 조사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도록 할게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이고요. 눈이 가장 많이 온 때는 2015년 31mm가 왔네요. 그리고 가장 적게 왔을 때는 2013년 15mm가 왔어요. 이 자료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가로와 세로에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까요? 가로에는 연도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세로에는 적설량을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가장 적게 왔을 때가 15mm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왔을 때가 31인데요. 이것을 그래프로 다 표현한다면 그래프가 0부터 31까지 표현하게 되겠죠. 그러면 세로 한 칸을 1mm로 한다면 최소한 31칸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프를 조금 더 짧게 그리려면 세로 눈금 한 칸이 1mm이면 안 되고요. 그래프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크게 해야 할 텐데요. 만약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5mm로 한다면 7칸이 필요하게 돼요. 하지만 15, 19, 31, 23, 22이기 때문에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눈금에 표현하기보다는 어림값으로 표현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꺾은선 그래프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세로 눈금 한 칸을 1mm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프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결선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물결선을 넣어서 세로 눈금 한 칸은 1mm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렇게 물결선을 넣는다면 몇 밀리미터와 몇 밀리미터 사이에 넣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자료는 15부터 31이기 때문에 14까지의 눈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0mm부터 15mm 사이에 물결선을 집어넣는다면 그래프가 조금 더 짧아지겠죠?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가로는 연도로 하기로 했고요. 세로는 적설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도는 연으로 표현되고요. 적설량은 밀리미터로 표현하기로 했죠. 연도는 2013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세로는 물결선을 이용해서 생략하기로 했어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0에서 15 사이를 생략하기로 했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15에서 31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물결선으로 자르고 남은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15라고 하면 15, 20, 25, 30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모두 다 넣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15, 20, 25, 30으로 표현했고요. 이제 연도별 적설량에 따라서 점을 먼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15였어요. 2014년에는 19였죠. 우리 한 칸을 1mm로 하기로 했으니까 2015년에는 31이고요. 2016년 23, 2017년 22 되겠네요. 이제 점끼리 선분으로 이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꺾은선 그래프의 제목은 무엇이 될까요? 표와 마찬가지로 연도별 적설량이 되겠죠? 최고 기온을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
적설량을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 두 가지를 그려봤어요. 그러면 우리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가로와 세로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었죠. 그런 후에는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해야 했어요. 만약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물결선으로 나타내고 물결선으로 나타낼 수의 범위를 정해야 했죠. 그리고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었어요.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었죠. 마지막으로 꺾은선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을 붙였어요.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가로와 세로의 내용을 결정했고요. 두 번째,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했어요. 세 번째,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물결선으로 나타냈는데 물결선으로 나타낼 수의 범위도 정해야 했죠. 네 번째,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곳에 점을 찍었고요. 다섯 번째, 점들을 선분으로 잇고 마지막으로 제목까지 붙여주면 꺾은선 그래프는 완성되었어요. 오늘은 선생님과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수학익힘책 70에서 71쪽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료를 조사하여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